안녕하세요.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사연은 오랫동안 상처를 참고 버티다가 결국 스스로 진실을 바로 세운 한 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고 하네요.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 때문에 더 망설여지는 순간들, 우리도 한 번쯤 겪어봤지요. 여러분이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연 들으시고 마음 편하게 댓글로 들려주세요. 딸만 있는 집안은 아무래도 남보기에 좀 그렇죠.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마음고생이라뇨. 아들, 딸 다를 게 뭐 있나요? 그래도 아들은 다릅니다. 제가 아들을 키워봐서 이 든든한 기분을 아는 거지. 사돈은 아들이 없어서 이 마음을 모르시는 거죠. 그래도 제겐 큰아이가 아들 역할을 다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겐 둘도 없는 기둥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짜 아들이 주는 그 든든함과는 좀 다르죠. 상경의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앉자마자 아들 자랑을 쭉 늘어놓으시더니 급기야 아들이 없는 저희 엄마를 건드리시네요. 요즘 누가 아들, 딸 구별하나요? 그리고 솔직히 요새는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는 시대인데요.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이 어찌나 넘치시는지 딸만 둘인 저희 엄마를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아래로 깔보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유, 사돈. 제가 첫애를 낳았을 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딸이라는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귀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딸이든 아들이든 그저 내 자식인데요. 임신했을 때 고기가 그렇게 땡겼거든요.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을 때도 고기는 술술 넘어갔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분명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따보니 딸이니 제가 안 서운했겠나요? 아이고, 따님이 이 말씀 들으면 참 서운할 텐데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는 둘째가 안 생겨서 여간 마음고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히 8년 뒤에 귀한 아들을 낳게 되었잖아요. 정말 우리 아들이 복덩이죠. 엄마 마음고생 그만하라고 이렇게 떡하니 태어나준 효자 아닙니까? 네, 아주 효자네요. 그 자리에 본인 딸도 있는데 아들 낳은 자랑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했다간 사위를 욕하는 모양새가 되니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듣고만 계시더군요. 헌데 사돈, 그런 제 귀한 아들이 이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제가 솔직히 많이 서운했습니다. 이런 결혼이라뇨? 그렇잖아요. 다리를 절뚝이는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어떤 부모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저는 몸이 불편한 여자입니다. 어릴 때 큰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살짝 절게 되었어요. 그래도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 학교도 다녔고 일도 했고 나름 잘 살아왔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더 좋았겠죠. 아휴, 내 귀한 아들이 결혼해서 평생 고생할 걸 생각하니 아이고, 이 어미 속이 아닙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니죠. 야, 이 기집애가? 넌 좀 가만히 있어. 이 집애가 뭔데 함부로 끼어들어?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싸가지 없이.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과해지자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형님이 조심스럽게 그러지 말라며 말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딸 말은 들을 생각도 없는지 형님을 무시하더군요. 평소에도 아들나들 하시는 걸 보며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딸을 무시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멀쩡한 아들이 절름발이 여자랑 결혼하겠다는데 세상 어느 부모가 좋다 하겠니? 어느 부모가 웃으면서 이 결혼 너무 좋네요 이럴까?
대한민국에 그런 엄마 있음 나와보라고 해. 사람 많은 자리에서 대놓고 절름발이라고 하시니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이 결혼을 엎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희선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사고가 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이들 어릴 때 다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전부 부모 잘못이죠. 제가 죄인이고 정말이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저렇게 예쁜 인물이 아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곱게 생겨서는 몸에 하자가 있으니 아무리 예뻐도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러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근데 상진이가 희선이의 이런 허물을 잘 보듬어주고 또 잘 이해해주니 참 다행이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라 제가 세상 어려움 한없이 곱게 키운 탓이겠지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러는 거죠. 제 딸아이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희선이 결혼하면 시댁 어른께도 잘 할 겁니다. 부족한 희선이를 받아주시는데 잘 해야죠. 믿고 지켜봐 주세요. 당연히 잘 해야죠. 세상에 어느 시부모가 이런 며느리를 허락해 준답니까? 감사한 줄 알아야지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렇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그때 남편의 누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세게 일어나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쿵 소리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엄마, 내가 열불나서 더는 엄마의 헛소리를 못 듣고 있겠네요. 뭐?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자꾸 나대는 거야? 너 가만히 못 있어? 엄마, 희선이 다리 왜 다쳤는지 제가 다 말해드려요? 왜 다쳤는지 안다고 해서 그 다리가 다시 멀쩡해지기라도 한다니? 지나간 과거를 들춰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아니죠. 희선이 다리가 어쩌다 저렇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엄마 아마 여기서 바로 기절하실걸요? 내가? 내가 왜? 내가 제 다리를 저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기절을 한다는 거니? 모녀 사이에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자 저희 엄마가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 급히 막아섰습니다. 아유, 사돈 처녀도 그만하세요. 우리 희선이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이러면 안 돼요. 얼른 자리에 앉아서 식사 마저 하세요. 새돈 어르신,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사돈 처녀야 제가 잘 알죠. 우리 희선이한테도 잘해주시고 아껴주신다고 사돈 아가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 딸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예전에 사돈 어르신이 저 살려주셨잖아요. 제가요? 제가 사돈 처녀를 언제요? 그런 적이 없는데. 형님은 우선 제 다리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예전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시어머니에게서 비롯된 일이었으며 시어머니가 제 다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란 것도 다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네가 바로 그 아이였다고? 희선이 네가? 인생은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온다더니 정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군요. 제가 상진 씨를 만나게 된 것도 어쩌면 시어머니와 얽힌 그 지긋지긋한 악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일로 상견례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뒤 저는 이 결혼이 결국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상진 씨가 그 후로도 계속 붙잡더라고요.
심지어는 자기 엄마와 연을 끊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사실 상진 씨는 아무 잘못도 없죠. 그치만 이 상황에서 제가 끝까지 결혼을 강행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제 마음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공개하는 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듣고 싶어서예요. 댓글로 이 결혼해라 혹은 하지 마라 얘기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내일 오전 PT 발표 준비는 제가 혼자서 세팅 다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같이 해야죠. 내일 1시간 일찍 나와서 준비 돕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서도 충분해요. 희선 씨까지 번거롭게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몸이 불편해서 배려해 주시는 거라면 그러지 마세요. 회사 일인데 제 몫은 제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희선 씨가 불편해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상진 씨는 저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지만 서로 다른 부서라 평소에는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같은 TF팀으로 묶이면서 같이 일하게 됐죠. 분명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상진 씨가 자꾸 저를 빼는 겁니다. 그걸 또 배려라는 예쁜 포장지로 감싸서요. 너 힘들까봐, 다리 아플까봐, 이건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근히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엔 중요한 일에서 저를 배제시키는 느낌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못할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상진 씨, 자꾸 이러시면 저는 정식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 뭘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업무에서 저를 의도적으로 열애시키는 거 기분 나쁩니다. 그게 아니라요. 참. 왜 그러시는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제가 다리가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진 씨의 행동은 저를 무능력자로 보는 것 같아 불쾌해요. 희선 씨,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희선 씨를 좀 아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껴준다니 그게 무슨...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며 업무 처리하는 거 솔직히 보기 안타까웠어요. 제 딴에는 그냥 희선 씨 좀 편하시라고 나름 배려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상진 씨 마음대로 배려를 하시냐고요. 저는 그런 배려 사양입니다. 기분 나쁘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좋아하는 여자를 힘들게 고생시킬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 마음이 그런 건데. 에? 지금 뭐라고요? 좋아하는 여자요? 누구요? 저를요? 뜻밖의 고백에 저는 잠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업무적 배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백이라니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런데 고백 이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상진 씨는 그 뒤로도 계속 저를 위해, 아니 저 대신 제 일까지 맡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했습니다. 그냥 잠깐 반짝하는 관심이겠거니, 흔히 있는 직장 로맨스의 착각이겠거니 했죠. 제가 얼굴이 좀 예쁜 편이라 그런지 외모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제 걸음걸이를 보면 다들 도망가거든요. 처음엔 호감이 있어도 제가 절뚝거리며 걷는 걸 보면 눈빛이 달라지고 말수가 줄고 결국 조용히 사라지는 패턴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다들 똑같네 하며 체념했던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상진 씨도 곧 그렇게 되겠지 싶었죠. 진짜라니까요. 제 마음 정말 희선 씨에 대해 진심입니다. 상진 씨, 순간적인 마음에 이러시는 겁니다.
어쩌면 저에 대한 동정 같은 감정일 수도 있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참, 아니라니까요. 저는 희선 씨 외모는 1도 상관없어요. 일할 때 최선을 다하고 본인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시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좋아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쳐도 저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상진 씨가 저를 얼마나 괜찮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아하는 마음 접으세요. 아니, 다리가 불편한 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희선 씨 다리 신경 쓴 적 없어요. 저는 눈이 많이 나빠요. 안경 벗으면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아봅니다. 거의 장님 수준이에요. 어떻습니까, 희선 씨? 이제 우리 쌤쌤이죠? 상진 씨, 지금 저랑 장난하자는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희선 씨. 저는 희선 씨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진심인데 왜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겁니까? 끈질긴 상진 씨의 구애에 결국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선을 그었지만 상진 씨는 정말 묵직하게 꾸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놀라웠던 건 상진 씨는 제 불편한 다리를 아예 못 보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걸음이 느리면 그냥 본인이 걸음을 맞추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계단 앞에서 뭔가 조심스러워할 법도 한데 그런 기색조차 없었어요. 제 다리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로 대해주는 느낌. 그게 너무 낯설고 또 너무 따뜻했습니다. 희선아, 조만간 우리 누나 만나서 인사하자. 어? 상진 씨 누님을? 누나한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미리 말해뒀어. 우리 누나도 희선이 보고 싶대. 알겠어. 근데 누님께 내 다리 불편한 건 미리 다 말씀드렸지. 보고 놀라시면 안 되잖아. 누나한테는 미리 다 말했어. 우리 누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자기 다리 불편한 거 걱정하지 마. 누나도 희선이 마음에 들어 할 거고 부모님도 설득해 줄 거야. 누나는 무조건 내 편이니까. 상진 씨는 아마도 제 불편한 다리를 보고 부모님이 반대하실까봐 먼저 누나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상진 씨 누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하기로 했어요. 누나가 우리 편이 되면 나중에 부모님 설득할 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배희선입니다. 반가워요, 희선 씨. 상진이가 희선 씨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던지 제가 마치 원래 알던 사람처럼 낯설지가 않네요. 저도 상진 씨한테 누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늘 동생 편이 되어주는 좋은 누님이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상진이 어릴 때 엄청 많이 때리고 괴롭혔는데 그 얘기는 안 하던가요? 분위기도 좋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상진 씨 누님은 참 사람이 번듯하고 바른 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투도 따뜻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게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서 같이 이야기하는 동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희선 씨,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괜찮다면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요? 상진이한테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고 들었는데 오늘 희선 씨를 직접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예쁜 사람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어쩌다 다친 거예요? 제가 7살 때 사고가 있었어요. 7살이면 정말 어릴 때 다쳤네요. 얼마나 놀랐을까. 희선 씨 부모님 마음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이렇게 예쁘고 반듯한 분이 어쩌다 그런 사고를... 그게 2층 계단에서 떨어졌는데 너무 심하게 다쳐서 성장판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어쩌다가 그랬대요? 집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유치원에서 그랬어요. 어머님이 정말 놀라셨겠어요. 네, 저도 어릴 때 사고라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병원에서 엄마가 저를 안고서 막 우시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래도 천만 다행이죠.
더 크게 안 다친 게요. 2층에서 뛰어내린 걸 보면 제가 어릴 땐 제법 왈가닥이었나 봐요. 어릴 때 사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얘기, 학창 시절 얘기까지 이어졌고 그렇게 이것저것 마음속 얘기를 털어놓다 보니 금세 친해졌습니다. 누님은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셨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며라며 제 다리 이야기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도 거기 살았었는데. 어머, 그 동네에 사셨어요? 저는 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누나, 우리가 거기 살았었어? 나 왜 기억이 없지? 아주 잠깐이었지. 네가 어렸을 때. 갑자기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래서 넌 기억 못할 수도 있어. 희선 씨, 그럼 유치원에서 사고가 났던 거예요? 네, 사고 후로는 유치원을 더는 못 나가서 졸업은 못했어요. 졸업 못할 뻔한 사람 여기도 있어. 우리 누나도 고등학교 졸업 못할 뻔했잖아. 야, 넌 그런 말은 뭐하러 하는 거야? 우리 누나도 고등학교 졸업 못할 뻔했잖아. 가출했거든. 야, 이상진, 너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상진 씨 누님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가출을 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으셨고 저도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집이 답답해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반항심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 그 정도는 이해됐습니다. 다만 누님 얼굴에 잠깐 스치는 그 묘한 표정이 뭔가 말하지 않는 사연이 있겠구나 싶긴 했습니다. 상진 씨, 누님 곤란하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해요. 아, 그런가? 나는 옛날 일이라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였는데. 누나, 미안. 희선 씨, 상진이가 애는 착한데 눈치는 좀 없어요. 오늘 괜히 나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진 것 같아서 미안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땐 내가 왜 가출했는지 특별히 희선 씨한테 알려줄게요. 우리 곧 한 식구가 될 사이니까요. 상진 씨 누님과는 코드가 정말 잘 맞는지 이야기도 술술 잘 통하고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언니가 없어서 그런지 상진 씨 누님이 든든한 큰언니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순간만큼은 상진 씨와 진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더라고요. 희선 씨, 여기요. 와,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근데 오늘은 어쩐 일로 저만 따로 보자고 하셨는지. 그냥 상진이 빼고 여자들끼리 재미있는 이야기나 나누자 싶어서 희선 씨만 불렀어요. 괜찮죠? 네, 그럼요. 저도 좋아요. 그날은 상진 씨를 빼고 누님과 단둘이 만난 날이었습니다. 여자들끼리만 있으니까 분위기가 더 편했고 연예인 얘기부터 요즘 유행하는 옷 스타일, 화장품, 쇼핑 이야기까지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를 만큼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실 희선 씨한테 미리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우리 둘이 이렇게 따로 보자고 한 거예요. 네, 그러신 것 같았어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하세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을 뵙게 되면 우리 엄마는 아들만 유독 좋아하는 분이라서요. 희선 씨한테 어쩌면 함부로 대할지도 몰라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한 분이거든요. 상진 씨한테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친딸인 저도 심하게 차별하는 분인데요. 우리 집은 모든 게 아들,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요. 요즘 세상에 그런 집이 흔하지 않은데 아주 조선시대에서나 볼 법한 집안이죠. 혹시나 너무 놀랄까봐 미리 말해두는 거예요. 누님도 차별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셨나요? 지난번에 상진이가 말했던
제가 고등학교 때 가출했던 사건 기억하죠? 엄마가 상진이만 편애하고 저는 늘 뭐랄까 찬밥 신세였거든요.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뛰쳐나왔던 거예요. 희선 씨는 혹시 가출 같은 거 해본 적 없죠? 네, 저희는 딸만 둘이라서 차별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제가 다치고 나서는 저를 좀 더 애틋하게 보시긴 하죠. 좋겠다. 나는 진짜 어릴 때부터 차별 엄청 받고 자랐어요. 한때는 제가 엄마 아빠의 친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늘 외로웠죠. 설마요. 그 정도였던 거예요?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겠어요. 상진 씨는 정말 반듯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나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도 단정하고 안정적이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귀한 금쪽이로 키워졌을 거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님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아들아들하며 편애가 심한 시어머니 모습이 상상되면서 그런 분이 과연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되기 시작했네요. 집이 너무 싫어서 무작정 가방 하나만 메고 나왔어요. 어린 마음에 정말 갈 곳이 없더군요. 큰 길 쪽으로 나가면 왠지 경찰에 잡혀서 집에 끌려 들어갈 것 같고 으슥한 골목길에서 여인숙이라도 들어갈까 어쩔까 그렇게 고민하며 서성이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수상한 아저씨 셋이 저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네? 진짜요? 어머, 세상에.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던 사장님이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는 달려나와서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여사장님이셨는데 건장 남자 3명이 저를 끌어잡아당기는 걸 그분이 필사적으로 막아주셨어요. 저 때문에 그분이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분이 도망가라고 소리쳐서 저는 그 길로 정신없이 도망쳤죠. 그렇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이 지나갔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그분한테 꼭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가게가 없어져서 만나 뵐 수가 없었죠. 참 다행이었죠. 그때 무슨 일이라도 벌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건데 누님이 이렇게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나는 다행히 사고 없이 잘 지냈는데 희선 씨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뭐 다 타고난 운명이겠죠. 저도 어른이 되고 나서 그때 다쳤던 그 유치원을 다시 찾아가 봤는데 지금은 없어졌더군요. 햇살 아래 유치원. 노란색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진 제 기억 속에는 참 예쁜 곳이었는데. 뭐라고요? 지금 햇살 아래 유치원이라고 했어요? 아, 저랑 같은 동네에 사셨다고 했죠. 혹시 그 건물 보신 적 있으세요? 참 예뻤죠. 희선 씨, 나 지금 갑자기 아주 중요한 일이 생각나서 미안한데 먼저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 그럼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이거 마저 마시고 일어날게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되죠. 내가 상진이한테 전화해서 희선 씨 데리러 오라고 할 테니까 상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해요. 상진 씨 누님이 자리를 급히 박차고 나간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얼굴에 스친 놀람과 당황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단순히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중요한 기억이 갑자기 맞춰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분위기가 너무 급변해서 저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멍하니 생각만 굴렸어요. 햇살 아래 유치원이란 이름이 뭐가 그렇게 충격이었을까? 왜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까지 하얗게 질렸을까? 그때는 형님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올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상견례 날을 맞이했죠. 그리고 결국 예상했던 대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희선이 다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상견례 자리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할 거야? 그러게, 시집도 못 간 널 이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닌데 상진이 앞길 막는 것 같으니라고. 희선이 다리 햇살 아래 유치원에서 다친 거라고.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드려요. 햇살 아래 유치원이라고요. 뭐? 나 그날 그 유치원에 있었어. 엄마가 나 유치원 허드렛일 시켰잖아. 나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렷이 기억해. 전부 다. 말도 안 돼. 그때 걔는 희선이라는 애가 아니었어. 그 아이 이름은 미선이었는데? 우리 희선이 어릴 때 이름이 미선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 사고를 겪고 이름이 안 좋아서 그런 일을 당한 건가 싶어서 나중에 이름을 바꿨죠. 근데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희선이 사고랑 사돈댁이랑 지금 무슨 상관인 겁니까? 사돈 어르신, 햇살 아래 유치원이 저희 엄마가 운영하던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유치원의 원장이 바로 저희 엄마였다고요. 네? 그럼 그때 그 유치원 원장이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사부인이라고요? 사돈 어르신, 그날 그 사고는 희선이 잘못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그때 분명히 저희 희선이가 혼자서 뛰어놀다가 실수로 떨어진 거라고, 애가 유별나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직접 그렇게 저한테 말했다고요. 엄마는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손을 꼭 잡고 상견례장을 그대로 뛰쳐나오셨습니다. 희선아, 엄마 말 잘 들어. 제발 상진이하고는 결혼하지 마. 네 다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상진이 엄마였어. 이 미련한 엄마가 그때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네 인생을 망가뜨린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정말 너무나 바보 같았다. 엄마, 나는 사실 그때 일이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병원에 누워만 있었는데 내 다리가 왜 이렇게 된 거였어, 엄마? 친정엄마가 알고 있는 건 이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다고 해요. 엄마는 반찬 가게에서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치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선생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가라앉아 있고 약간 떨리는 듯 했다네요. 어머니, 여기 유치원인데요. 미선이가 다쳤어요. 지금 병아리반 선생님 차로 병원에 갔어요. 어머님도 얼른 병원으로 가보세요. 네? 미선이가 다쳤다고요? 어딜요? 왜요? 얼마나 다친 건데요? 그게 2층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다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빨리 가보세요. 엄마는 제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반찬 가게 문도 제대로 잠그지 못한 채 그대로 뛰어나오셨다고 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택시기사님이 괜찮냐고 물을 정도였다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응급실 침대에 실려온 상태였고 의식이 없었고 다리는 붕대와 피로 뒤섞여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듯이 울면서 의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셨대요. 의사의 말은 너무나도 냉정했다고 합니다. 다리뼈가 심하게 골절됐고 성장판까지 크게 손상됐습니다. 앞으로 다리를 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는 숨이 턱 막혀서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7살 어린 나이에 갑자기 한쪽 다리를 평생 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엄마에게는 그 어떤 사고보다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엄마는 얌전하고 조용한 제가 2층에서 뛰어내렸다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겨우 진정된 후 유치원으로 직접 찾아가 선생님에게 따져 물으셨다고 해요. 우리 애가 2층에서 왜 떨어진 거예요? 미선이는 그런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미선이가 장난치다가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탓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제대로 된 설명은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CCTV도 없어서 진실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원장은 엄마를 만나주지도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사고는 제 부주의 때문이라는 식으로만 몰아갔다고 해요. 엄마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증거도 없고 제 치료가 우선이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해요. 자신이 더 단호했더라면, 그 유치원을 가만두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럼 내가 다친 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거야? 몰라. 뭐가 진실인지는 엄마도 모르겠어. 근데 희선아, 엄마는 더 이상 그 집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솔직히 저주하고 싶을 정도야. 하지만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꼭 듣고 싶어. 너 상진이 누나 연락처 알아? 근데 엄마, 만나지 마. 이제 와서 사실을 듣는다고 뭐가 달라질 것도 아니잖아. 내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래도 엄마는 꼭 알아야겠어. 내 새끼 다리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엄마는 꼭 알아야만 해. 그렇게 엄마는 상진 씨 누나를 따로 만나기로 했고, 그 자리에서 엄마는 자신이 평생 죄책감으로만 알고 있던 일이 사실은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사돈 어르신, 제가 너무 죄송해요. 사돈 처녀가 미안할 일은 아니죠. 사돈 처녀 잘못은 아닐 테니까. 하지만 그날 도대체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희선이 다리가 왜 그렇게 된 건지 나는 꼭 알아야겠어요. 저는 그때 학생이었는데 엄마가 인건비 아낀다고 저를 선생님들 보조를 시키셨어요. 청소도 하고 아이들 장난감이랑 공구 정리하는 그런 허드렛 일이었죠. 뭐라고요? 그런 일을 자격증도 없는 자기 딸을 시켰다고요? 엄마는 그 유치원을 싸게 인수한 거였어요. 시설이 워낙 낡아서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였죠. 선생님들이 계단 난간이 흔들려서 위험하다고 수리해야 한다고 원장님한테, 아니 저희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수리비가 많이 든다며 고치질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희선이가 다쳤다는 말이에요? 희선이가 그 난간에 몸을 기대는 순간 난간이 무너지면서 희선이가 떨어진 거예요. 낡은 유치원 시설, 난간이 오래돼서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수리비를 아끼려고 엄마가 그걸 그대로 방치한 거죠. 근데 선생님은 분명히 희선이가 까불다 계단에서 떨어진 거라고 했어요. 희선이 잘못이라고. 내 딸이 그렇게 된 게 까불다가 그런 거라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엄마가 선생님들 입을 막은 거예요. 유치원 문 닫게 되면 선생님들도 무사할 줄 아냐면서 아마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희선이 잘못이 아닌데 왜요? 내가 치료비라도 내놓으라고 할까봐 그런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사돈 어르신. 그때 저라도 사실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차마 사실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돈 처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다 그 여자 짓이죠. 그리고 사돈 어르신, 그날 제가 사돈 어르신이 절 살려주셨다고 했던 말
기억하세요? 아, 그 말요. 나는 근데 사돈 처녀를 살려준 적이 없어요.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요. 아니에요. 혹시 원당 사거리 쪽에서 반찬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내가 그때 반찬 가게를 했었죠. 제가 그때 골목에서 남자들한테 몹쓸 일을 당할 뻔한 그 고등학생이 저예요. 뭐라고요? 그때 소리 지르던 그 학생이라고요? 네, 그때 절 살려주셨잖아요. 저 대신 그 아저씨들한테 맞으셨잖아요. 나는 우리 딸이 다리를 다친 이후로 뭔가 상황이 불편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어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다 내 딸 같다는 생각에. 한참이 지나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가게가 없어져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 여학생은 어떻게 됐을까 가끔 생각했어요. 무사히 잘 커져서 내가 다 고마워요. 엄마는 상진 씨 누님을 만나고 나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집안과 우리 집안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인연이 얼마나 깊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상진 씨가 지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대. 꼭 자기 좀 만나달라고 전화를 수십 통 했어. 엄마는 상진이 미워하지 않아.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니? 하지만 상진이 엄마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네 다리를 그렇게 만든 건 그 여자야. 엄마는 더 이상 너가 그 여자랑 엮이는 거 원치 않아. 알았어, 엄마. 나 상진 씨랑 헤어질게. 더 이상 그 집하고는 엮이지 않을 거야. 이젠 정말 다 끝낼게. 상진 씨는 그 뒤로도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제가 나올 때까지 조용히 서서 기다리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제 얼굴을 한 번 보려고 밤새 서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상진 씨, 이러지 마. 우리는 절대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제발. 희선아, 제발. 내가 평생 너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우리 엄마 때문에 네 다리가 이렇게 된 거 내가 평생 갚을게. 나는 너랑 헤어질 수 없어. 나한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럴 수 없어. 나는 상진 씨를 보면 계속 상진 씨 어머니가 떠오를 거야. 그게 계속해서 우리 사이를 흔들어 놓을 거라고. 나 엄마랑 연 끊을 거야. 엄마랑 진짜 평생 안 볼 거야. 어떻게 내 엄마가 그럴 수 있어? 희선아, 제발 나 버리지 마. 가, 제발 가. 나랑 상진 씨는 우린 악연이야. 상진 씨는 그 후로도 계속 저에게 사과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진 씨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저는 상진 씨 어머님을 이대로 용서할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제 사고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증거도 없고 지금 와서 상진 씨 어머님을 고소한다고 해도 처벌로 이어질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잖아요. 바로 인터넷이요. 상진 씨 어머님은 지금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사람 좋고 아이 사랑하는 원장인 척 선한 이미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로요. 저는 그 가면을 반드시 벗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야, 네가 인터넷에 그딴 글을 올렸어? 당장 안 내려? 네, 제가 올렸어요. 왜요? 문제라도 있나요? 미쳤어? 너 이 기집애?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명예훼손으로 당장 고발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주 끝장내버릴 거야. 고발하세요. 야, 이 기집애가 진짜 20년도 된 고리짝 얘기를 인터넷에 까발려서 뭘 어쩌자는 건데. 네 다리가 다시 길어지기라도 한대? 너가 상진이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억울하시면 제가 쓴 글에 직접 댓글 다세요. 어머님이 직접 나서서 반박해 보세요. 어머님, 저요, 제 사건 여기저기 인터넷에 올리고 당시 햇살 가득 유치원에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이랑 학생들 다 찾아낼 거예요. 그분들 증언도 다 받아낼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이 운영했던 유치원에 혹시라도 저처럼 다친 아이가 있는지도 전부 다 알아볼 거예요. 각오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 제 글이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하던 인터넷 카페가 순식간에 뒤집혀버린 겁니다. 상진 씨 어머니가 그동안 운영했던 유치원에서 일했던 선생님들, 예전 학부모들, 심지어 다른 유치원 관계자들까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숨겨진 일들을 하나둘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원장님 원비 빼돌렸어요. 저희 애도 다쳤는데 아이 부주의라고만 했어요. 선생님들 월급 떼먹은 적도 있어요.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정말 글 하나 올렸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묵혀둔 불만과 증언을 한꺼번에 터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이 한 번에 터질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희선아, 인터넷에 글 올린 거 봤어. 형님, 저 미워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동안 병신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절름발이로 산 제 인생이 너무 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잘했다고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네? 잘했다고요?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리고 미안해. 내가 그날 그 사고를 막았어야 했는데. 형님이 왜 미안해요. 아니에요. 나 사돈 어르신한테 진 빚 꼭 갚고 싶어. 조만간 나도 글 올릴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희선이 사건 말고도 엄마가 그동안 운영했던 유치원에서 어떤 불합리한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양심 고백할 거야. 진짜요? 미안해. 20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사과해서 정말 미안해. 제 글에 이어 상진 씨 누님이 직접 사실을 밝히는 글까지 올라오면서 카페 분위기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예전 선생님들, 학부모들, 심지어 원장과 갈등을 겪었던 다른 기관 사람들까지 줄줄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여러 사람의 증언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결국 상진 씨 어머님은 유치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민원, 지역 커뮤니티, 교사들 이야기가 한꺼번에 터져버리니 버틸 방법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폐업만으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가 또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교육청, 국민신문고, 시청 민원센터, 올릴 수 있는 모든 곳에 제 사연을 올리고 이런 사람이 다시는 아이들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상진 씨 어머니는 더 이상 유치원이나 보육 관련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죠. 합의해 주세요. 네? 무슨 합의요? 알면서 뭘 물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과거 일 질질 끄집어내서 나 유치원 문 닫게 만들고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하는 거, 다 돈 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뭐라는 거야 진짜. 얼마면 돼요? 1억? 2억? 야, 10억을 준 돈 내 새끼 다리가 원래대로 돌아와? 그런 거라면 내가 너 10원짜리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돈 받아냈지. 돈 줄 테니까 인터넷 글 때리라고.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그래, 글 내리면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줄래? 내가 바라는 건 니년 다리도 짝다리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래? 뭐요? 미쳤나?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될 건 뭔데? 너도 똑같이 2층에서 떨어지라고. 떨어져서 다리뼈 산산이 부서지고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면 그럼 희선이한테 글 다 내리라고 할게. 어때? 떨어져 볼래? 어머, 진짜 모녀가 쌍으로 돌았네. 나 이대로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각오해. 이건 모함이야. 난간이 부실했다는 증거도 없고 나는 유치원 시설물 관리 잘한 사람이라고. 희선아, 소금 가져와, 빨리. 엄마, 여기요. 헐, 재수 없는 게 어디서 뭣도 모르고 나불거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짓거리고 앉았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리기 전에 당장 꺼져. 시몬은 결국 그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유치원은 폐업했고 다시는 보육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상진 씨는 그 후로도 계속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문자로, 전화로, 심지어 집 앞에서 밤새 기다리면서까지요. 솔직히 상진 씨는 잘못이 없잖아요. 누구보다 저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둘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상진 씨 어머니에게 일생일대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상진 씨가 아무리 가족과 연을 끊겠다고 해도 결혼하면 언젠가는 마주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상진 씨는 계속 저와의 결혼을 원하고 저도 상진 씨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이 결혼 해도 될까요?